안녕하십니까? 전 시간에 이어서 역시 정관격에 해당하는 사주를 예를 드는 시간입니다. 대개 한 두 사람의 사주를 감명하다 보면 시간이 한 20여 분이 넘는 관계로 해서 시청하시는 분들의 좀 편의도 보아드릴 겸 둘 타임으로 나누어서 예시를 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드릴 사주는 역시 정관격에서 여명에 속하는 사주 둘을 놓았습니다. 여기에 곤명에 해당이 됩니다. 신축, 을미, 무술, 경신시를 놓고 있는 여명인데요. 이 사주의 격을 살피기 위해서 무토일간의 미월을 살펴보니까 이 미에는 정, 을, 기라고 하는 암장이 있습니다. 이 암장 중에서 을목이 투출을 했습니다. 을목이. 여기서 을목은 무토의 정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격을 정관격이라고 잡았습니다. 사주의 신강신약을 가려보니까 이 무토일주가요, 세력이 이렇게 됩니다. 등령하고 득지했어요. 그리고 약간의 세력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사주의 구조를 볼 때 신강합니다. 근데 이 을목이라고 하는 정관의 상황을 보니까요, 여건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전부 토가 감싸고 있고 그 밖에서는 금이라고 하는 을목의 관들이 강한 모습으로 놓여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이 사주에서 을목을 용신으로 써야 되는데 너무 약해요. 목국토 하느라고 힘을 뺄 뿐만 아니라 금극목을 당해서 이 을목이 용신으로서 작용하는데 한계성을 드러내게 됩니다. 여하튼 을목이 용신이에요. 을목이 용신이 돼서 이 용신이 강해야만 자신의 운명을 매끄럽게 끌어갈 수 있는 것인데 약하면 인생의 고통과 애환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자, 정관격에 해당이 되고요. 이 사주의 특징은 제살태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살태과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의 칠살이 이 용신을 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살태과가 되면은 대개 이 여명에서는 남편을 일찍 보내는, 세상을 일찍 뜨게 하는 그러한 작용이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 을목이 처해 있는 환경이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결국은 이 무토일주의 남편이 되는 을목은 스스로 자살이라고 하는 방법을 택하게 되는데 그 자살이라고 하는 방법이 언제 이루어졌을까 하는 것은 대운의 흐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대운이 신유술 해자축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만일에
이 사람이 일찍이 자살을 하지 않고 이 수의 흐름까지 견뎌냈다면 이 사람은 선고 후길에 그러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여기 수운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금의 기가 왕상한 결국 20대 중반에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왜 그런 자살일과 같은 흉한 죽음을 택했을까? 결국은 이 격국 용신에서 보면 용신의 작용이 아주 약해졌다. 뭐에 의해서? 재와 살에 의해서. 그래서 이 금운을 갖다가 견디지 못한 거예요. 이 유라고 하는 것은 금기 중에서 가장 왕한 그런 작용을 하는데요. 이 사주 명주 내에도 보면은 축술미라고 하는 사명이 걸려 있습니다. 이 축술미라고 하는 사명은 질병과 우선 관계가 깊고요. 관제로 인한 구속이 될 수도 있는 사명살이 되면서 세 번째는 인생사의 비관으로 인해서 음독 자살을 한다든지 목을 매서 자살한다든지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사주의 경우는 목을 매어 죽었습니다. 왜 목을 매어 죽었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느냐 하면은 이 사주에 있어서의 용신이 을목이에요. 대개 이런 얘기가 그렇게 보편적인 것은 아니지만 사주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대개 신강한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약한 사람은 자살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공포감이 있어서 그렇게 쉽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데 신강한 사람들은 자기가 결심하면 행동으로 옮겨요. 그런데 이 용신이 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용신에 해당하는 수단을 찾아서 자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수가 될 때, 목이 될 때에는 그런 목을 맨다든지 화가 될 때는 음독 자살을 한다든지 토가 되면은 높은 곳에서 내려뛰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또한 금이 되면은 어떤 자해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은 어떤 칼이나 이런 흉기를 통해서 자신의 혈관을 긋는다든지 수가 되면은 익사, 물에 빠져 죽는 그러한 형상들을 나름대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주의 주인공이 결국은 을목용신을 쓰는데 이 을목용신이 제살로 인해서 힘을 쓸 수 없게 되니까 인생을 비관하게 되고 결국 목을 매어 죽는 그러한 사주의 예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바로 이 유금 때 자살을 했는데요. 이 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을목을 또한 강하게 극하는 을신충이라고 하는 그러한 작용을 하는 운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사주 역시 여명에 해당이 됩니다. 기토일간이 해월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해의 암장간을 보면은 무, 갑, 임이 되는데 여기서 이 갑목이 이 연간으로 투출이 됐습니다. 그 갑목과 또 겁재들 또한 투출이 돼서 굉장히 강한 면을 보이고 있죠. 일단 갑목이 투출했기 때문에 정관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명이 되지 않습니까? 여명이 기토인데 갑목이 있죠. 을목이 있습니다. 여기도 을목이 있고 지지상에도 해중에 갑목, 진중에 을목, 그 다음에 역시 해중에 역시 갑목이 있어요. 굉장히 관살이 혼잡을 이루면서 천간과 지지에 가득합니다. 이렇게 여명에서 관살이 혼잡되어 있을 때 한 두어 개 되면 거살유관이나 거관유살이 아닌가, 또는 거류섭외로 정화시킬 수 있지 않나 살펴봤는데 여기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토라고 하는 여성은 그 많은 관살의 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사에서 이 여성은 관이 남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 많은 남자들의 시달림 속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음란한 그러한 성형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음란한 삶을 살다 보니까 인생에 왜 애환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투신 자살도 시도하고 다시 또 부사일생으로 살아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의 기생이라고 하는, 오늘날로 보면은 주점의 어떤 여성들이 되겠는데 그러한 기생 생활도 하고 운이 좋아짐으로 인해서 숙박업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생은 순조로웠다라는 얘기인데 여기 대운을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신유술이라고 하는 금운이 와요. 이 금운은 기토 입장에서 보면은 상관운이 됩니다. 식상운이 되는 것이죠. 이 금운 때는 이 갑목들의 일부를 제거합니다. 금극목으로서 제거를 시킵니다. 그런데 이 사주의 신강신약을 보면은 이렇게 관살이 많다 보니까 이 기토가 세력을 이루는 것은 이거와 여기에 진토 정도인데요. 전부 사해충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진해 귀문관살이 놓여 있음으로 인해서 그러한 자살도 시도하고 파란만장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인데, 그래도 이 기토가 되살아난 뒤에 운이 이 사옴이라고 하는 인수운으로 흘러주었어요. 인수운으로 흘러주어서 힘을 받게 되고 또 이 화가 있음으로 해서 갑목, 을목, 해중의 갑목, 진중의 을목들이 목생화해서
목생화하고 화생토로 들어가 줌으로 인해서 쉽게 얘기하면 살인 상생의 모습을 띠게 됨으로 해서 이 인생의 후반은 나름대로 순조롭게 여유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사주가 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주를 갖다가 분석해 나갈 때 우선 격을 잡고 반드시 용신을 잡아서 그 용신의 환경을 살펴봅니다. 용신이 튼튼한가 약한가 지구실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걸 살펴보고 운을 보았을 때 어느 때쯤 되면 이 용신이 제대로 작용할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약하니까 인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용신이 살아날 수 있는 오늘 만남으로 인해서 인생의 그 험난함에서 여유 있는 삶으로 탈바꿈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운을 살피는 데 있어서 대운만을 놓고 살피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통변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운에는 대운도 있고 세운도 있고 월운, 일진, 시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대운은 저는 대략적인 운이라고 봅니다. 운 중에서 우리가 세운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세운은 1년 1년 한 해의 운세가 되지 않겠어요? 이 세운에 세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군, 운 중에서 임금은 세운이다. 그러면 대운은 뭐냐? 이 임금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 용신이 이 임금이 제대로 역량을 발휘해서 활동할 수 있는가? 그러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대운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한 사람의 일평생을 대략적이나마 좋고 나쁨을 가릴 수 있는 건 대운에서 판단할 문제고 한 해 한 해의 기량과 흉함은 세운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세운을 참고하지 않았습니다만 대운상으로 보았을 때 여기보다는 이쪽이 더 좋은 길한 운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결국은 자살까지 기도했지만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여생은 순조로운 그러한 여명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전 시간과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실제의 사주를 놓고 정관격의 면모를 살펴보았습니다. 남자의 경우는 정관이 자식도 되고 직장, 명예도 됩니다만 여성의 경우는 예전에는 여필 종분이 해서 좀 여성을 비하하는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잘 되면 아내도 덩달아서 잘 되고 남편이 잘못되면 아내도 빛을 잃는 그러한 시절도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통변도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정관격에 대한 예를 더 많이 여러분들에게 들어 보여서 보다 능숙하게
이해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다음 시간에는 어쩔 수 없이 평관격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내격으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평관격을 말씀드릴 때 이 정관격과 견주어서 나름대로의 차이점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